60세에 퇴직한 김 부장, 3억으로 은퇴 준비 끝낸 줄 알았는데 왜 다시 편의점 알바를? 딱 3억이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왜 나는 이 나이에 새벽마다 알바를 뛰고 있는 걸까?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70대도 아닌데, 허리가 굽은 것도 아닌데, 표정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분들. 그중 한 분이 김 부장님이셨어요.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일하다 60세 정년을 꽉 채우고 퇴직하신 분이었죠. 정년퇴직 당시 퇴직금 포함 예금 3억 원. 서울 외곽에 전세 한 채. 국민연금은 월 100만 원. 그렇게 보면 딱히 못한 은퇴는 아니죠. 나름 열심히 일해서 쌓은 돈, 계산도 해보고 남들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시작한 은퇴였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자 김 부장님은 새벽 5시에 문 여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은 세 가지 실제 사례. 1. 김 부장님의 경우 3억이면 충분하다 믿었던 사람의 착각. 퇴직 직후 3억 중 2억은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1억으로는 여행도 다니고 차도 바꾸고 자녀 결혼 축의금도 도와주고 불과 1년 반 만에 1억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그제서야 김 부장님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연금은 월 100만 원. 전세가 끝나면 또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전세금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 재계약 때 보증금 일부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들어가야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지출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병원비, 부모님 요양비, 조카 결혼식 축의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계속 터졌죠. 매달 200만 원 정도면 살겠지 싶었는데 실제 지출은 평균 27만 300만 원. 그나마 아내와 맞벌이처럼 알바라도 하니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2. 전업주부 박 여사의 경우 남편만 믿었다가 빈 통장이 된 현실. 60세 남편이 퇴직하면서 연금과 퇴직금 포함해서 총 자산이 4억 정도. 그런데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생활비 감각이 없다는 거였어요. 박 여사는 전업주부로만 살아오면서 정확한 가계 구조를 몰랐고 남편 역시 은퇴 후에도 체면을 유지하려다 소비를 줄이지 못했죠. 골프 멤버십은 끊지 않고 외식은 여전히 주 2회. 딸아이 결혼식엔 대출까지 받아서 1천만 원 상당의 혼수를 마련했습니다. 5년 후 이 가정의 통장은 거의 텅 비었고 결국 박 여사는 새벽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60 넘어서 이러려고 30년을 집을 지켰나 싶더라. 그 한마디에 다 들어 있었어요. 3. 자영업자 이 씨의 경우 노후 준비가 사업 정리인 줄 알았던 착각. 식당을 25년간 운영해온 이 씨 부부는 가게를 정리하면서 2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걸로 노후 시작하면 되겠지 싶었죠.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는 은퇴 후에도 지출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간과한 거였어요. 하루 12시간 일하던 몸이 쉬자마자 병이 하나둘씩 터졌고 아들이 창업한다고 도움을 요청하자 못 이기는 척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이 씨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아내는 반찬가게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은퇴 준비, 금액만 보지 말고 구조를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얼마가 있으면 되겠지 하고 금액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지출 구조. 은퇴 후에도 줄지 않는 생활비, 의료비, 경조사비.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늘 있어요. 특히 부모님 요양, 자녀 지원, 손주 돌봄 같은 가족 지출이 큽니다. 자산의 유동성.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경우 생활비 마련이 어렵습니다. 전세나 매매 시점이 운에 따라 다르고 집을 판다고 해도 어디 가서 살 건지 문제가 생기죠. 소득의 지속성. 국민연금 외에는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생활비 부족분을 어디서 메울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월 50만 원이라도 꾸준한 수입원이 있는 사람은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살아갑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은퇴 후 3단계 소비를 기억하라.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은퇴 후 소비 패턴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1단계 6070세 초반 활발한 소비기. 여행, 외식, 여가 비용이 높아지는 시기.
2단계 70대 중반 80세 의료비가 증가하고 외부 활동은 줄어드는 시기. 병원비, 간병비 준비 필요. 3단계 80세 이후 활동은 줄지만 요양 비용이 폭증. 장기 요양보험과 간병 서비스 확보가 중요. 각 단계마다 지출 구조가 달라지고 이에 맞는 현금 흐름 관리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정년퇴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오히려 진짜 삶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세요. 막연한 200만 원이면 되겠지는 위험합니다. 실제 소비 패턴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월 지출을 계산해 보세요. 카드 내역 6개월만 정리해도 감이 잡힙니다. 자녀와의 금전 관계를 계약처럼 명확히 하세요. 도와줄 수 있을 때만 도와준다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을 미리 빼주면 본인 삶이 무너질 수 있어요. 월 50만 원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소일거리든 임대 수익이든 소액 투자든 고정 수입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ETF 배당, 공공일자리, 온라인 재택 아르바이트 등도 생각보다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나를 위한 은퇴, 나부터 챙겨야 합니다. 김 부장님도 박 여사님도 이 씨 부부도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다 남 생각하다 보니 내 노후는 없더라.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소중한 시간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채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장 내 월 지출부터 체크해보고 10년 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바로 내가 진짜 원하는 은퇴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앞서 김 부장님의 이야기나 다른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 삶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드릴 차례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은퇴 준비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하나입니다. 금액만 준비하면 다 될 줄 알았던 은퇴가 실제로는 더 많은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실용적인 팁과 주의사항을 나눠보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왜 자산의 크기보다 중요한지에 대한 통찰을 담아볼게요. 1. 자산 관리의 기본 내월 지출을 제대로 아는 것이 첫걸음.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얼마나 쓸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딱히 신경 쓰지 않지만 은퇴 후에는 지출이 실제로 얼마인지 모르면 큰일이 나죠. 실전 사례 김 부장님처럼 3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월 지출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김 부장님은 은퇴 후 한 달에 약 3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연금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나머지는 자신의 자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의료비, 가족 지원이 갑자기 필요할 때 그 3억은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월간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팁: 은퇴를 준비 중이라면 한 달 동안 자신이 쓰는 돈을 체크해 보세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고정 지출이 아닌 곳에서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외식비, 여행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 병원비, 고장난 가전제품 수리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에요. 보통은 6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예비 자산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금 외에 소득원 확보 부수입이 없다면 큰 위험. 은퇴 후 연금은 큰 도움이 되지만 그 외에 소득원이 없다면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 부장님처럼 연금 100만 원만으로는 월 300만 원을 충족할 수 없었죠. 사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소득을 하나로만 의존하면 자칫 그 의존도가 너무 커집니다. 실전 사례 박 여사는 연금과 퇴직금으로 월 200만 원을 계획했지만 소득원이 하나뿐이어서 매달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박 여사는 자식의 결혼식에 쓸 돈도 없었고 병원비가 나오자 알바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팁: 은퇴 후에도 작은 수익원 하나라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 대수익이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부동산 투자 외에도 배당주 투자, ETF 등으로 매달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 이 외에도 온라인 강의, 프리랜서 일자리나 소규모 창업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법. 은퇴 후에 더 중요한 건 소비 습관. 은퇴 후에는 기본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는 대체로 월급이 들어와서 생활비에 큰 변화가 없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니 불필요한 지출부터 차단해야 해요. 실전 사례. 이씨 부부는 사업을 정리하면서 2억 원을 모았지만 식비와 외식비, 쇼핑 등 소비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몇 년 안에 자산이 거의 바닥나게 되었죠. 결국 이씨 부부는 소비 습관을 바꾸기 위해 계획적으로 지출을 줄여 나갔습니다. 가전제품, 외식비, 주택 유지 비용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어요. 팁. 은퇴 후에는 소비를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비 패턴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간 외식비를 줄이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집에서 건강한 요리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니면 가전제품을 교체할 때 너무 비싼 제품을 사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소비 기준을 설정해 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4.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적 계획. 10년 뒤를 대비하는 태도. 은퇴 준비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10년, 20년을 계획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바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터지거나 건강 문제로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당황하게 됩니다. 실전 사례. 박 여사님은 은퇴 후 10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10년째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그때부터 병원비가 계속해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병원비에 대비하지 못했던 게 큰 문제였죠. 팁. 은퇴 후 10년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년마다 자산 점검을 하며 자산 구조를 재점검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연금 재조정, 투자, 재구성 등을 해 두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5. 주택 및 부동산의 역할. 집을 잘 활용하는 법. 집은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면서 주택을 은퇴 자산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실전 사례. 김 부장님처럼 서울 외곽에 있는 전세집에 살고 있으면 집값이 올라서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거나 유지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집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예를 들어 주택을 임대용으로 바꾸거나 매매를 통한 자산 이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팁.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세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위해 급하게 팔지 말고 주택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도 고려해 보세요. 마무리. 실전 준비는 지금부터. 김 부장님처럼, 박 여사님처럼, 이씨 부부처럼 은퇴 후의 삶은 준비가 철저할수록 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정확한 지출 파악과 다양한 수입원 확보, 그리고 소비 습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10년 뒤에도 당당히 행복하게 은퇴할 수 있답니다. 은퇴 준비, 오늘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요.